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도 영상에서 올렸지만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에 149만 건에서 이번 달에 143만 건으로 4.2%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10월에 그 신규 주택을 143만 개를 새로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10월에 짓는 속도로 1년간 집을 지으면 143만 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0몇만 건 착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냐? 뭐 이유야 당연히 금리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모기지 금리가 뭐 7%, 30년 모기지 금리가 7%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일단 주택 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경제 이제 침체, 위기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지출을 줄이려는 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차 사는 것도 덜덜 떠는데 집 짓는 거는 더 안 하려고 하겠죠. 큰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집을 지어도 투자 가치는 없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집을 짓는 거에는 물론 살려는 이유도 있지만 투자의 의미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 가치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집값은 월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아직 그 연간으로 보면은 상승 중이긴 한데 월간으로 보면은 2022년 6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집값은 주거비에 대한 명확한 선행 지표입니다. 집값과 주거비는 명확하게 관련이 있어요. 요 파란색 봉이 집값이고 요 빨간색과 노란색 선이 주거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렌트 비용, 내가 집을 빌릴 때 얼마인가. 그리고 요 노란색은 자가 거주 비용, 내가 지금 내 집이지만 요거를 남에게 빌려준다면 얼마일까 하는 자가 거주 비용. 이 두 가지가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집값이 내리니까 좀 뒤따라서 주거비가 내리죠.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뒤따라서 주거비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명확하게 집값이 내리면은 뒤따라서 주거비가 내립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명확하게 주거비가 오릅니다. 집값이 명확하게 주거비에 대한 선행 지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에서 무려 32%나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값이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주거비도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고 난 뒤에 조금 지나서 주거비가 오릅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가를 봤더니 빠를 경우 보통 한 1년 정도의 최소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정점을 찍고 집값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는 주거비의 하락 추세는 내년 6월 정도 빠르면 내년 6월 정도부터 시작될 것이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쉘터가 이제 주거비인데 보시면 지금 4월, 5월, 9월, 10월 지금 점점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10월까지도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PI가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거 비용이 꺾이는 시점이 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값과 주거비의 그 시차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가파르게 상승한 주거비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것은 2023년 6월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거의 최고 속도로 집값이 하락 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변수는 될 수 있죠. 왜냐면 그만큼 빠르게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주거비도 예상 외로 더 빠르게 꺾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주거비는 내년 봄, 그러니까 1분기나 늦어도 2분기에는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6월보다는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 집값의 그다음에 물가의 합리적인 전망치는 어떻게 될까? 일단 주거 비용이 꺾이지 않는다면, 주거 비용은 소비자 물가의 32%나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꺾이지 않는 이상 그 모두가 바라는 소비자 물가의 엄청난 급락이
이 폭포수 같은 급락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 달까지도 주거비용이 계속 올랐죠. 그런데 32%나 차지하는 비중의 주거비용이 내년 6월 빨라도 봄 애나 꺾이기 시작한다면 그 이전에는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는 급격한 하락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한 5% 정도까지 이렇게 서서히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내년 봄에 금리가 이제 한 5% 또는 5.25%에서 정점을 찍겠죠. 그리고 그동안 물가는 내려오겠죠. 근데 주거비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한 하락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하지만 주거비는 내년 6월 못해도 한 중순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부터는 꺾일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부터는 물가가 급속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2% 타겟 물가, 연준이 말하는 2% 물가는 요 CPI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PCE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6%가 조금 넘는 이 PCE가 2%로 향해 내년 중반부터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내년 말 정도에 한 2에서 3% 정도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은 분명히 요 2%에 떨어지기 전에 금리를 실제로 아마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는 항상 후행성이죠. 그것도 가장 나중에 뒤따라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2%를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를 내리면은 너무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물가가 의미 있게 꺾이기 시작해서 한 요 2%에서 3% 범위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주거 비용이 내년 6월 정도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한 4, 5%까지 떨어지다가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 급속하게 2%를 향해 떨어질 거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의 예상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내년 마지막 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평균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게 현재까지 시장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2022년은 달러가 정성기였던 해입니다. 달러 가치가 가장 좋았던 해죠. 다른 나라들은 아직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은데 연준은 혼자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4번 연속을 때려버렸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급속하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인데 미국만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정말 폭등을 했던 폭풍과 같은 해였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10년 고점이라고 하는 1,300원대도 그냥 뚫어버렸죠. 리먼 브라더스 이후 최고였잖아요. 그런 시기였지만 2023년은 아마 판이 바뀌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쉬프트의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2년 요 말에 지금 달러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죠. 그리고 내년 초에 금리가 5%에서 정점을 찍으면 그 이후로는 확연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이 무슨 시장이 불장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기가 될 거다. 급속하게 상승하던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반면 급속하게 떨어지던 시장 분위기는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